봅시다. 1번. 우리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삼각함수 그래프 혹은 방부등식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 생각나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죠.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삼각함수 뜻, 동경, 호도법, 부채꼴 단 한 문제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앞에 3점짜리 아니면 정말 아주 쉬운 4점짜리로 출제가 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은 임팩트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껏해야 나왔던 게 지수로그 함수 쪽,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21번 한번 나온 적 있죠? 이거? 얘랑 이거 만나는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죠? 수열이 아니라 기니디 이거 참고시 나왔단 말이야. 사실은 충분히 예상은 가능한 범주긴 해요. 왜냐면 이쪽에서 얘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때 간단하게 연습을 조금 했었고 아마 연습은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단원상 여러분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인데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보는 시기는 이제 요걸 끝으로 아마 수원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확통 어려운 걸 하고 나면 내일 모레 수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약간 단원별로 조금 집중을 하세요. 내가 이 단원이 좀 약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속도 아직도 뭔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통계 쪽 아직 좀 안 됐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자기가 틀린 거 뭐 어디 틀렸는지 보면 알잖아. 최근에 시험들 모의고사들도 그렇고 내가 모의고사 니네 한번 볼 때마다 틀린 거 체크하라는 이유는 어느 단어에서 뭘 틀렸고 얘는 실수로 틀렸고 얘는 찍어서 맞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엄마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약한 단원, 약간 취약한 단원들이 있다고. 이제 수투가 됐든 아니면 뭐 수열이 됐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사실은 수능 때까지 다시는 볼 일이 잘 없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뒷부분 도형을 제외하고 앞부분 그래프랑 방부등식. 자, 알파 베타가 각도가 이와 같대. 0과 2파이 사이에 있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태. 그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같다면 둘이 합해서 파이가 되겠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같다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같다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겠는가.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사인 함수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코사인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탄젠트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죠? 0부터 2파이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거는 이게 이제 서로 같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봤더니 얘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정확하게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파이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기억은 참이 아니라 이렇게 더하면 어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함수값은 여기도 같다고 봐야 되잖아. 이 경우에는 2분의 3 파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합이 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코사인 함수는 어때요? 코사인 함수는 항상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항상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음수를 가지든 양수를 가지든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둘을 더한 값은 파이의 2배가 될 것이고 얘는 그러한 선대칭성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탄젠트 함수라는 거는 선대칭성이 없고 뭐밖에 없다. 얘는 점대칭성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그러한 특징밖에는 없었죠. 우리 이거 점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나왔던 거 혹시 요거 기억나나?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인데 또 2스텝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 가지고 했던 뭐 이런 문제 혹시 기억나요? 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쓰는 직선과의 교점에서 너랑 점대칭이었던 거 이런 거 내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올해 수특에 나왔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기억은 하세요. 탄젠트 함수의 점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는 극히 드물게 출제가 되는데 하필이면 올해 수능 특강 2레벨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운 나쁘게 수능에 나올 수는 있어요. 기억은 하세요. 이 글이 성지가 됐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의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 있대. 근데 너 위에 a, 0, 5,0이랑 자연수 n에 대해서
각도를 이렇게 잡겠대요. 10분의 n파이가 되도록. 근데 뭐라 그랬냐면 bn이 1, 4분면에 있도록 하는 12i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했을 때 너의 넓이를 구해봐라. 언뜻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죠. 일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초선으로 해서 A5를 시초선으로 해서 이만큼 돌아가겠다는 거잖아. 각도의 크기를 이쪽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 최대한 1, 4분면에 있고 싶대. 최대값이니까 어디까지 가능해? 얼마가 되는 게 가능해요? 10분의 몇 파이? 4파이까지 가능하죠. 그죠? 10분의 5파이가 되면 정확하게 2분의 파이니까 얘는 1, 4분면이라고 하지 않죠. 축 위의 점은 4분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너죠? 그럼 각도가 너고 반지름의 길이가 너니까 너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겠죠. 소 이지하고 넘어갈게요. 맞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C에서 13번이네. 3번 같은 경우에는 AC의 선분 길이만 한번 구해보세요. 기억, 니은 다 쉽고 역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아마 알 거고 요 디귿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디귿번. AC의 선분 길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쪽 수원이 그래서 약간 힘 빠지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니 지수로군이 특히나 거의 올라오자마자 존나게 하잖아. 수능에는 존나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죠 지금. 삼각함수도 잘 안 나오고 지수로고 해봤자 쉬운 거 나오고 우리 내신 때 얼마나 어려운 문제 많았냐. 너네 그 3학년 1학기 때 왜 수특 그 3레벨까지 해가지고 막 내신에 나왔잖아. 경제수학 할 때 존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 막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구하고 그런 게 이제 예전에 많이 킬러로 출제되던 것들인데 요새는 지수록을 잘 안 내요. 근데 그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내려면 그쪽에선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지수록 격자점 문제도 더럽게 어렵고 근데 격자점 우리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로그 x가 있고 여기 y는 무슨 4분의 1 x가 있어. 너가 로그 2x야. 근데 여기로 둘러싸인 여기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런 거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원래. 이거 셀 수 있어. 세줘? 이렇게 세면 돼. 대충 교점 어디쯤 있을까? 교점 어떻게 찾겠니 이거? 교점이 실제로 찾아질까 안 찾아질까? 안 찾아져요 잘. 아무거나 대입해서 맞는 게 있는 게 아닌 이상 잘 안 찾아집니다. 근데 대충 넣어보면 2 넣었을 때 넌 2분의 1이고 넌 1이거든? 4 넣으면 너는 1이고 너가 2고 그래? 그러면 얘가 좀 더 크네? 이쪽에서는 얘가 좀 더 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커져야 되거든? 8을 넣으면 어때? 너가 3이고 너가 2고 16을 넣으면 너가 4고 너 15? 떠라 오이씨 진짜 아무거나 쓴 건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4를 치는 원래는 넣었을 때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쪽부터 넣으면 됩니다. y좌표부터 y값부터 넣으면 돼요. y값 넣어봤자 몇 개 안 넣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겠죠? 그래서 개수 세주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 격자점 문제인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했어요. 내신 때는 했습니다. 내신 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조연아 기억나니? 우리 이런 거 했던 거? 했다는 건 기억이 나? 잘 기억 안 나? 존나 어려워가지고 니는 잘 안 풀었어 근데 시험에도 안 나왔어 사실. 그게 어느 순간 수능에서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내신에서도 사라졌다고. 내신에는 정확히 2년 전까지는 나왔어요. 아니지. 여러분이 고3이니까 3년 전이죠. 볼까요? 3번? 자, 접선이 있는데 각도가 여기가 세타 먼저. 각도가 이쪽이 세타. 다음에 이쪽에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고 수직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더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위로 그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쪽의 선분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AC. AC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예요. 그럼 당연히 1에서 뭘 뺄 것 같은데 어디서 뺄 것 같냐면 일단 우리가 이 형태에서 항상 이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선분 길이가 1자리로 시작을 할 거야. 선분 길이가 1인 지점을 먼저 찾아보시면 이만큼이 선분 길이가 1이에요. 됐죠? 자, 여기가 선분 길이가 1이면 이만큼은 뭐라고 부르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만큼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면 다시 요만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얼마가 되냐면 너에다가 또 코사인 값을 다시 나눠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서 1을 뺀 값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이 값이 바로 뭐였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였어요. 왜냐하면 1 뺀 게 1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되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 제곱만큼 빼주면 되죠? 맞아요? 너보다 너니까 탄젠트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이고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뭐 나중에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5번 봅시다. 뭐라고? 13번이 풀고 싶어? 금방 갈 거야. 12번 같은 것도 어려워. 넘어가서 쉬운 것도 빨리빨리 할게요. 예사가 5번으로 가자. 각각의 함수에 대한 주기를 물어보고 있네. 사인 함수 절대값 씌우면 주기 절반 됐던 거 기억나죠? 탄젠트 함수는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절반이 되나요? 그대로죠, 탄젠트 함수는. 탄젠트 함수는 원래 이게 한 주기거든? 야,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돼. 여전히 네가 한 주기야. 즉, 탄젠트 함수는 절대값을 씌운다고 주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인 코사인 함수는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절반이 되는가? 또 역시 땡이죠. 왜? 이런 거는 뭐 이런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웠다. 그럼 이런 것도 역시 주기가 절반이 되겠냐는 거야. 얘는 그렇지 않죠. 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아래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만큼 더해져 있거든? 1만큼 더해졌다는 얘기는 x축이 한 요점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안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는 언제 안 달라지냐면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다면 주기가 이제 절반이 되고 근데 y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이 돼서 모양이 이와 같이 규칙성이 좀 깨지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다가 야 이렇게 하면 어때? 너가 주기가 뭐 파이 인 k에 대하여 표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k값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k값은 어떤 것들이 그럼 가능하냐면 주기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k값은 뭐 정수 k라고 했을 때 k값은 예를 들어 0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주기가 절반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0인 경우에만 주기가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우리 한번 풀었던 거긴 한데 한번 볼까요? 요거 그래프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사실은 한동안은 되게 사랑받던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었고 여러분 내신에도 나왔었죠. 최고차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내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fx는 p sin q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라고 했고 근데 너가 12분의 7파이에서 2 6분의 5파이에서 0이래요. 내가 PQ를 가지고 만든 함수 gx에 대해서 gx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너의 3분의 2p 너가 sin 2qx죠? 2qx 더하기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너의 최대값, 그 다음에 너의 주기, 그 다음에 gx가 0이 된 양수 x의 최소값 뭐 이런 걸 구해달래. 그럼 먼저 여기서 내가 p값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수 pq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접근이 편해지고 그러면 그림상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지금 주기가 너가 한 주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2분의 7파이부터 6분의 5파이가 몇 주기냐면 4분의 1주기죠? 맞죠? 정확히 4분의 1주기고 그럼 너를 빼보면 얼마죠?
2분의 3이니까 4분의 파이. 한 주기는 파이가 되네요. 주기가 파이가 되고, 그러면 q 값이 나옵니다. q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p는 2가 되겠죠. 역시 갔다가 다시 너에다가 넣어줬을 때 그럼 0이 되는 양수 x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4x 플러스 3분의 파인데, 얘가 n파이의 형태가 돼야지만 이 사인 값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럼 n파이 중에서도 얼마가 되면 되겠어? x가 최소의 양수이려면 얘는 1일 때가 되겠죠. 그죠? 1일 때 최소의 양수가 되겠다. 됐죠? 넘어갑니다. 6번 같은 거를 그래도 아직 혹시나 몰라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수능이라는 건 생각보다 변수가 되게 많아요. 어떠한 변수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작년에 가형 수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1번에는 원래 항상 미적분이 나온 게 국룰이에요. 근데 21번에 기하가 나왔던가? 아무튼 아예 다른 과목이 나왔고, 29번에는 원래 공간 벡터가 나오는 게 국룰인데 29번에 평면 벡터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그 다음 교육 과정을 예고하듯이, 그게 재작년 수능이 그랬는데 29번에 공간 벡터 대신에 평면 벡터가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 과정부터 공간 벡터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라지기 이전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평면 벡터를 29번에 냈다는 거야.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다들 29번은 공간 벡터만 존나게 공부했다 평면 벡터에서 다 깨졌어요. 그때 되게 황당하죠 사실은. 근데 평면 벡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풀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29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벡터 비해서 쉬웠지만 이제 한쪽만 너무, 그러니까 수능은 어느 정도는 정형화가 되어 있지만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우리는 그냥 틀에서 벗어나서 못 풀고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할 길은 없습니다. 그게 아예 문제가 오류가 있으면 행정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죠. 그죠? 다 같이 뭐 같은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7번 할 수 있겠죠? 8번 한 번만 해볼래요? 8번 풀어보세요. 8번 안 어려워요? 뒤에 어려운 것들이 좀 도형이 좀 어렵고 할 거니까 오늘 하고, 그 오답 하라는 거 들고 왔나요? 다? 안 들고 온 사람 손? 1명? 3명? 왜 안 들고 오죠? 다 어디다 팔아먹었죠? 풀었니 예서가? 네. 풀긴 풀었어? 그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야, 새끼 안 풀었으면 안 풀었다고 할 놈이야. 생각해보면. 상준이는 다 풀었니? 반쯤 풀었니? 반 풀었어? 안 풀 거야? 일주일을 줬는데 안 풀어? 상준이 코멘트에 내가 그렇게 남겼는데, 이제까지 시험 운이 상당히 좋았던 정상준 9월 모의고사에서 시험 운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수능엔 다시 운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시험 운이라는 게 정말로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아마 알 텐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정말 이 새끼는 누가 봐도 잘하는데 시험만 되면 막 죽을 써. 그런 애들 있거든. 정말 시험 운이라는 게 있고, 수능 때는 더합니다. 그 압박감이랑 그 부담감이 되게 커요. 약간 그 시험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한 문제 이거 못 풀면 나 진짜 대학 못 가겠다.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대학 못 가? 그럼 나 호적에서 파지나? 막 어떡하지? 그럼 나 결혼 못 해? 자살해야 되나? 막 아주 막 불행에 꼬리를 물고 막 그렇게 막 나는 쓰레기인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고. 응? 아니 그러니까 수능 같은 데서 뭐 한 문제를 틀린다고 그게 막 대단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일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잘 없다고. 인생은 어떻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막 그렇게 크게 좆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는 뭐 약간 크게 좆되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렸다, 3점짜리 틀렸으니까 난 죽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괜찮죠? 봅시다. 자, 먼저 요 함수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fx에다가 절대값 fx를 더한 이 형태 되게 자주 나와요. 서로 뺀 형태도 나오고 더한 형태도 나오고, 더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됐죠.
구분 자체는 맨날 뭘 가지고 했냐면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가 0보다 커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0보다 커나 같다면 fx가 양수로 나와서 2분의 2fx라서 그냥 fx가 됩니다. 맞죠? 0보다 작더라면 내가 음수로 나오면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신기한 함수가 나와요. 내가 양의 부분만 킵하고 그 외의 부분은 0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재밌는 함수.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였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거꾸로 돼요. 0이 되고 네가 fx가 됩니다. 이렇게. 주의할 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양수일 때는 fx 빼기 fx라서 0이고 음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서 마이너스라서 다시 플러스가 돼서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보기로 했죠. 그럼 두 줄기네요. 한 줄기, 두 줄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원래 사인 함수인데 이 사인 함수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위로 볼록, 직선, 위로 볼록, 직선 이렇게 생긴 거고 선생님이 임의로 만든 이런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직선, 아래로 볼록 대강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gx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랬을 때 너는 우함수가 되겠는가? 우함수 되나요? 안 되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니은 번 gx는 a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파이인가? 얘는 a가 0부터 1 사이래. 그러면 그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어봤더니 여기 두 군데서 만나고 여기 두 군데서 만나는데 대칭성이 있죠. 대칭성이 있어서 요거 두 개 합은 파이가 됐을 거야. 요거 두 개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3파이가 됐을 거라고. 두 개 합이. 대칭축이라는 게 아니에요. 대칭축은 이렇게 써줄까? 그럼 둘이 더해보면 마이너스 파이의 두 배인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오겠죠. 참이죠. 마지막으로 너가 음수인 동네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동네는 마파이부터 파이인가? 아니죠. 어디부터 어디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구간이 이렇게 되죠. 틀렸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도 했던 거고 10번 간단하게만 볼까요? 10번? 10번은 치환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게 쉬운 문제. 어떻게 치환했어요? 이거 두 개 중에 각도 아무거나 하나 잡고 치환을 해서 기왕이면 어느 쪽을 치환하는 게 더 편하게? 아니죠. 제곱이 아닌 쪽을 치환하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럴까요? 각변환을 할 때 뭘 신경을 안 써도 될까? 부호를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곱이 아닌 쪽을 치환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에서 x 빼기 4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코사인 제곱 x 빼기 4분의 3파이는 뭐가 되냐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랑 빼기 코사인 세타랑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고 이제서야 너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너는 이제 1 빼기 t제곱이죠. 빼기 t 더하기 k. 근데 x에 대한 범위가 특별히 없으니까 나는 t에 대한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뭐 그런 문제. 안 어렵다. 넘어갑니다.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11, 12번은 좀 풀어볼게요. 삼각함수는 가볍게 해야 되는 단어는 맞는데 또 재수없게 틀리면 너무 빡치잖아. 수열은 우리 재밌는 문제 많으니까 재밌는 거 많이 풀려야지. 수열은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수열하고 나면 확통하고 나면 거의 뭐 수능이 내일 모레 하겠죠. 띠용
그게 너의 연습장이? 그거 맞아. ax 더하기 by는 r제곱. 종이도 접선의 방정식 기억 안 나니? 아니 접선의 방식은 다 기억나요. 응. 전혀 모르겠어요. 접선의 방정식 쓴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입이 나오는 거. 소 이지한데. 민우는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냥 또 빠지는 게 그냥 미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걸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왜? 다른 걸 잘 챙겼나 보네. 영어 답지로 능욕 주기. 너 나랑 답이 다 다른데? 너 답. 김부현 대학 못 가겠는데. 생각할수록 개새끼네. 시험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넘어서 그거 제일 잘 먹고 시험이 어렵다고 욕은 할 수 있죠. 진짜 이 사람들 개새끼라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시험은 어려울수록 이득이에요. 항상 그렇죠. 어차피 다 맞을 건데. 다 맞을 거니까 표점이 높게 나오는 게 좋죠. 물론 가끔 말도 안 되는 난이도가 나오거든. 그냥 만점자가 없는 난이도? 그런 거는 약간 좀 그래요. 그런 건 이제 그때부터는 찍기 운빨 존만 게임이 되기 때문에 너네 내신이 가끔 그랬거든. 너네 내신이 한 3년 전만 해도 운빨 존만 게임이었어요. 정말로. 마지막 객관식 3개가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것들을 냈고 전교 1등도 3개 다 찍었고 전교 200등도 3개 다 찍었는데 전교 200등이 3개 다 찍어서 맞았고 걔가 전교 1등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 그래서 휘무는 올해부터 뒤에 객관식이 사라졌어요. 아예 단답형으로 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아주 어려운 문제는 객관식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되니 솔직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주관식으로 내서 맞출 사람만 맞게 해야지 그 5분의 1의 확률로 찍어서 맞게끔 해주면 어떡하나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중학교 농구가 1학년 한 번에 다 찍어 다시 올려놓은 거야. 38점 맞아. 자 봅시다. 서술 2개 찍었는데 맞다. 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너의 원이랑 너랑 만나는 건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2,0 사이 2,0이란 점과의 거리가 2보다 더 크도록 하는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접선이 어딘가 있겠죠? 접선이 꼭 양의 방향이 있다는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셔야 되고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접점의 좌표를 코사인 사인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이 접점 자체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너의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너의 접하는 거를 접선의 방정식 식이 내가 만약에 정 기억이 안 나. 수능인데 난 이걸 그래도 꼭 풀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맞아?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면 되겠어? 요 원이랑 얘는 이 점을 지난다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쓰겠지. y는 m x 빼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너와 너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정확히 1이 되면 되죠. 그죠?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증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너를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후자는 좀 더 불편해요. 판별식은 여기서 잘 안 씁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략을 하는 게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점을 갖다가 대입해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y 너는 반지름의 제곱인 1. 이게 바로 나오시면 조금 더 훌륭한 학생.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의 결론이었거든. 그죠? 근데 이걸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1 과정은 꼭 그래도 써먹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원이 삼각함수 쪽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와 2,0 사이의 거리죠? 2,0 거리 공식도 써야지 뭐. 뭐가 되겠어? 루트. 제곱인데 뭐가 돼요? 제곱해서 더하면 1 되죠? 분의 절대값. 갖다 넣고 넘어가면 2 코사인 x 빼기 1 너가 2보다는 더 크다. 이거 정리하고 끝이죠?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 코사인 x가 너가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얘가 안 되죠? 2 코사인 x 빼기 1이 어떻게 2보다 크겠어? 2 코사인 자체가 최대가 2인데 1을 뺐으니 2보다 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요것만 찾아주시면 끝.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형태로 나오죠? 다음에 단위 원에서 범위 찾아주시면 된다. 얘도 사실은 수특 문제였어요. 수특 3레벨 문제. 넘어갑니다. 12번도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12번 하고 나면 우리 삼각함수 끝입니다. 쉬는 시간. 쉬겠다. 그래? 귀가 시간. 잠깐만. 아니지. 이거 하고 쉬는 거 너무 양심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35분인데? 너네 1시까지인데? 무슨 개소리죠 이게? 그거 하고 나서 숙제 저거 질문 받을 건데? 그리고 숙제 안 들고 오신 분들 다시 뽑아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하지 말고 할 건데? 뽑아줄 건데? 나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 오늘 다 들고 오라고 했고 다 해오라고 했고 오늘 질문할 거라고 얘기했고. 뭐? 본 적이 없는 거야. 너는 왜 몰라? 너 그때 질문도 했는데? 뽑아줄게. 뽑아주면 알겠지. 아니 모른다는 거 아예 안 풀었다는 건데? 뭐 그쳐야. 걔 화나네. 야 그럼 수요일 날 얘기를 했어야지. 선생님 그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나 씨발 모르겠으니까 안 풀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이거? 수현이 20, 21 맞았던데. 20, 21. 비슷한 답으로 찍었어요. 근데 잘했어. 20번은 비슷한 답으로 찍어서 맞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근본 없게 찍은 애들 말고 좀 대충 그래도 적분이라도 한번 해보고 찍은 애들은 20번이요. 그게 왜 그냥 x제곱 플러스 1인가? x제곱 빼기 1인가?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이지. 응.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로 그냥 적분을 해보면 제일 가까운 게 4번이야. 그러니까 딱 적분을 했을 때 답이 없거든? 보기에. 그래서 씨발 뭐지? 근데 모르겠다. 제일 가까운 걸로 찍어야지 하면 4번이거든. 그럼 애들이 다 그렇게 풀어서 맞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잘못 출제한 문제. 그냥 적분했을 때 그 값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다 거기로 퐁당퐁당 레밍스처럼 뛰어들게. 그거 선지 있었으면 정답률 엄청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그랬어야 돼. 그거 선지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 등급 컷도 한 2점 떨어졌다. 82 됐다. 그러면. 아니? 넌 그걸 틀렸겠지. 왜냐면 네가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너 표점 내려가 그럼 임마. 3번 얘기하지 마. 열받으니까. 피크는 100분의 빨리 풀어봐. 응? 뭐 해도 되겠다고? 그림 그리는 거 대비해도 되겠다. 뭔 소리야?
아, 그림 그리는 걸로 데뷔를 한다고? 손에 그리고 웹툰 작가 웹툰. 진짜 잘 그려. 왜 이렇게 잘 그렸지 씨발. 얼굴은? 얼굴은 나중에 그려야지. 눈, 코, 입. 가슴은? 근데 가슴은 여자 가슴을 본 적이 여자 없어. 가슴을 못 그려. 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나중에 대학 가면 보여달라고 그래. 선생님, 그 군대 후임 중에서 웹툰 작가가 있어요. 혹시 네이버 웹툰에 그 다이스라는 웹툰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다이스 데뷔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유명한 작품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갈수록 약간 존망한, 그래서 선생님도 보다 안 봤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군 생활을 그렇게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하진 않았어요. 약간 이 군대 후임 중에 이상한 새끼들 많아. 이현우, 클템, 그 다음에 이거 그 웹툰 그 새끼 뭐였고, 현우는 군 생활을 잘했고, 그 걔는 약간 고문관 취급을 당했어요. 약간 좀 빡센 소대에서 약간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거기서 막 선임들이 군대니까 자꾸 야 자기 막 초상화 그려달라고 막 씨발.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서 절대 뭐 할 줄 아는 거 티내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고 무조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야 이 중에서 뭐 사회에서 뭐 이거 해본 사람 그럼 막 저요 손 들면 막 이쁨 받을 것 같죠? 아니 그냥 뺑이만 칩니다. 절대 그딴 거 없어요. 그딴 거 절대 없고 그냥 닥치고 다 못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냥 찐따인 척 뭐. 여동생 있는 것도 밝히면 안 돼요. 여동생 있는 거 그러면 선임이 존나게 죽을 때까지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 아니면 무슨 뭐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소개를 시켜줬을 때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 상대가 봐봐 여동생을 직접 소개시켜 주지는 않더라도 여동생한테 여동생의 친구를 소개시켜달라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상태가 별로야. 딱 나왔는데 그럼 선임이 너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봐봐. 근데 상태가 되게 괜찮은 애가 나왔어. 근데 걔가 네 선임이 별로야. 그 경우에도 선임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운 좋게 뭐가 잘 풀릴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럴 거면 그냥 존나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상대가 들키면 안 돼요. 나중에 없다고 그렇다는데 면회 올때 아, 그러면 엄마래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좋냐면 조금 약간 외모가 떨어지는 사진 하나 구해요. 그 여동생 말고 그냥 아무 사진, 그냥 아무 데서나. 그래서 아니 뭐 친구 중에서 야 잠깐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그다음에 사진 보여달라고 하거든 보통은. 그럼 사진을 보여줘. 그러면 친구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얘가 자기 친구들 중에서 제일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달라고 하겠죠.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한번 휴가 나와서 선임의 후배를 소개받은 적이 있거든. 내 선임의 후배야. 근데 정말 어디 무슨 고시원에서 탈출하는 사람 같이 머리 이렇게 질끈 묶고 안경 쓰고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약간 의아한 정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종인이가 학원 오듯이 이렇게 온 거야. 종인이가 학원을 소개팅을 하러 왔는데 여자야. 근데 내 선임의 후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니 씨발 장난하냐 이럴 수도 없고 이거를 되게 난감했어요. 사실은 되게 난감했고 야 정말 야 그러더라고. 딱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소개팅 처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 네, 진짜 내가 밥 다 사주고 막 그냥 좋게 잘 보냈는데 야 그때만 생각하면 그 선임이 진짜 착하지만 않았어도 제대하고 패스할 텐데 진짜 착한 선임이었어요. 되게 착한 선임이니까 후임한테 그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했겠지. 봅시다.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x축 위에 있는 두 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보니까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짜리죠. 자, 여기가 1, 여기가 Y축. 뭐 대충 이렇게 생겼나봐. 너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맞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직선 BP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BP니까 여기가 B,
P를 한 요쯤 잡을까요? 너가 P. 그때 이쪽 각도가 세타. 그때 점 P와 원 외부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세타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먼저 P는 1사분면 위에 있고 Q의 X좌표 자체는 2분의 5보다는 작대요. Q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수직인 여기에 있고 여기 Q가 있고 너 X좌표를 찾아가겠대. 이렇게 여기가 2분의 5보단 작고 너를 알파라고 할까요? 그때 PQ는 PA분의 PB와 똑같대요. PQ는 어디 있냐면 너는 P, A는 어디 있죠? PA는 요렇게 근데 지름이니까 이거 일직선이죠? 맞아요? 요렇게 되죠? 그래서 PA분의 PB래요. 그럼 여기가 세타면 이만큼이 파이 빼기 세타거든? 그리고 얘가 1사분면에 있으려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죠? 최대한 얘가 이쪽으로 오면 이 세타 값의 범위는 90도? 90도보다는 크고 일단 요때 각이 얼마죠? 요때? 요거 연결해보면 이만큼 연결했을 때 얼마예요? 여기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각도 얼마짜리야? 30도짜리죠? 30도짜리. 이거 정삼각형 아니야? 맞잖아. 그럼 여기가 이쪽이 60도거든. 그러면 여기가 30도고 최대 세타 값의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30도를 뺀 거니까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까지죠. 일단은 이 관계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P가 1사분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P가 1사분면 위에 이 조건을 먼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Q점의 X좌표가 2분의 5보다 더 작다라는 거를 Q점의 X좌표를 찾으셔야 돼요. 저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거를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 선분 길이가 나와 있어요. 여기 선분 길이가 뭐로 나와 있냐면 P A분의 PB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너분의 너는 어디에 대한 탄젠트 값이냐면 요거에 대한 탄젠트 값이에요. 맞나요? 근데 네가 몇 도야?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거든? 그럼 넌 얼마야?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맞아요? 맞나? 뭐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구나. 여기가 세타야. 맞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 PQ는 좀만 봐봐. 너는 PA분의 PB인데 너분의 너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에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는 세타 값 자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근데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면 음수죠?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 PQ예요. 탄젠트 세타는 사실은 음수야. 얘는 2사분면에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가 탄젠트 세타분의 1. 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의 X좌표를 찾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만큼에다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와요. 맞아요? 이 선분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그럼 이 선분 길이를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해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고. 그게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즉, 이 선분의 길이를 표현을 할 건데 걔는 AQ에다가 곱하기 너에 대한 코사인 값. 즉,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사인 값이랑 똑같나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각변환하면? 맞아요?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는 4사분면이니까 각변환하면 사인 세타 되거든?
그래서 요만큼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에다 널 더한 게 너보다 작아야 되니까 실제로 2분의 7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AQ를 어떻게 쓸 수 있어? AQ라는 거는 AP 더하기 PQ죠. 근데 PQ가 아까 탄젠트 세타 빼기 1이라며 탄젠트 세타분의 마이너스 1. 근데 AP는 얼마냐면 요 지름인 4에다가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 코사인 값은 여전히 사인 값일 거고 4 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식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빼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너가 작다 2분의 7. 요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돼. 푸세요. 쉽지 않아. 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편이에요. 삼각함수 이런 종류의 문제 중에서. 마지막에 삼각함수 방부등식 풀어내야 돼요. 자, 잠깐만 쉴게요. 관심 끌었으면 톡톡하자. 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게 14번, 15번, 17번, 그 다음에 뭐 19, 20번 정도? 나머지는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3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두 개의 선분 길이가 같고 둘 다 3이고 너가 5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3, 3, 5.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인 DAB의 값을 구해달래요. DAB니까 여기죠? 또 너에 대한 사인 값. 사인 세타 구해봐라.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나는 여기를 먼저 구하고 싶어. 여기가 얼마인지를 좀 찾고 싶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것도 좀 찾고 싶어. 그래서 이 부분의 선분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찾고 나면 왠지 저 사인 값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만 같아. 그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찾겠다는 거야. 사실은 이쪽 선분 길이를 이제 구하기 위함인데 그럼 이제 너를 A라고 놓으면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이용을 해서 내가 A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 삼각형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한 번, 이쪽에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J 코사인 두 번 쓸 수 있다.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쓰기도 하지만 J 코사인을 쓰기도 하는 게 요 내접하는 각의 합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활용하기가 좋아서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A제곱 밑에서 써보면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코사인 너 곱하기 너니까 3 곱하기 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너는 뭐랑 똑같냐면 3의 제곱 x제곱 이번에는 더하기 3x와 같겠죠? 이렇게 그럼 식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고 식이 어떻게 나오죠? x제곱 3x 너가 플러스 얼마야? 빼기네. 빼기 10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x는 얼마? 2 나오나요? 그래서 이거 이게 나옵니다. 너가 2가 나오고 나서 내가 세타 값을 다시 구하고 싶어. 근데 저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여기서 요거를 자른 상태로는 찾기가 좀 힘들고 내가 다시 보조선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나는 사인 값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이 녀석의 선분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끝이죠. 너를 편의상 이번에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를 B라고 놓고 너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번에 B제곱은 내가 저 세타라는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너는 무엇과 동일해야 되냐면 이번엔 2랑 5를 이용해서 쓴 2의 제곱
15의 제곱. 근데 여기가 마주보는 각도가 이번에는 이쪽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더하기 2배 2,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각변환한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뭐가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값이 나오죠. 코사인 값 나왔으니 1에서 제곱해서 빼면 사인 값 나오고 끝나는 문제. 괜찮아요? 이런 거 그냥 무난하게 한 3점 아니면 약간 쉬운 4점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수준. 한 4점으로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계산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워요. 다소 어려운 편이다. 14번 다음에 15번 둘 다 어려운 편이에요.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얘는 이제 한 27번 14번 정도만 한 27번 15번 정도만 한 28번 정도에 나올 것 같은, 어쩌면 29번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9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확률과 통계가 나오는데 도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너네 3, 4월까지만 해도 3월이 29번이 도형이었고 4월인가도 도형인가 그랬어요. 그게 28번이었나 걔는? 아무튼 도형이 2번 나왔어요. 너네 좀 어렵게. 그때도 심지어 확통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그렇게 나왔죠. 그때는 근데 확률이 전범위가 아니었어. 시험 범위가. 확률이 전범위가 되면서 계속해서 확률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 아니다. 경우의 수가 나왔구나. 이번엔 경우의 수 나왔죠. 그러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29번은 확통해서 나오겠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요즘 수능이 자꾸 그런 틀을 깨고 있습니다. 21번은 뭐, 20번은 뭐, 빈칸 채우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 게 정형화가 돼 있었는데 굉장히 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비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지만 그 대신 난이도는 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위를 빠짐없이 잘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고 너무 어려운 킬러에만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사실은 이번 30번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형태, 저번 30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 최근에 30번 중에서 그렇게 막 야 이건 진짜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은 문제는 많이 없었을걸? 정작 설명 들으면 풀만하고 우리 모의고사 때 봤던 기출문제들이 더 어렵고 오히려 예전 30번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예전 30번은 야 문과가 풀기엔 좀 약간 많이 어려운데 거의 다 틀렸겠는데 싶은 것들은 꽤 있었어요. 풀이 과정이 조금 길어요. 일단 내접한다, 외접한다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요 선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요소를 알아야 될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선분의 길이 PQ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깔끔하게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요소가 많지도 않고. 아이씨, 개 힘드네 그리기. 어쩔 수 없다. 답은 41이에요. 41이요? 응. 그런 숫자가 나와요. 141이라고.
20분의 21이 나오는데. 내저번이랑 외저번 반지름 길이 다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맞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나, 마지막에. 자, 봅시다. 먼저 공식을 이용해서 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거 넓이. 넓이 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하죠. 내접원 같은 경우는 2분의 1 반지름 A 플러스 B 플러스 C. 너가 외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어요? A, B, C. 아이고. 이렇게. 그게 헤론을 통해서 구한 넓이랑 똑같겠죠? 헤론의 공식 루트. 얼마 나오니? 이게 24인가? 다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2 나누면 12. 에서 하나씩 빼면 5 543인가? 이렇게 나오죠? 해가지고 까먹어. 기억하세요. 맞아. 안 곱했다. 곱해야 돼요. 곱하는 거 맞아요. S 빼기 A, B, C.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A, B, C는 어차피 값이 다 정해져 있고. 근데 잘 보면 이 부분이 헤론의 공식에서의 S에 해당하는 2분의 1 A, B, C 더한 거. 너가 12가 되겠네? 반지름 R은 루트 5 나오나요? 라지 R은 얼마 나와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루트 5분의 21. 2루트 5분의 21? (7, 8, 9니까) 확인만 좀 해볼게요. 너가 48분의 쇽, 쇽 2 쇽, 쇽 6 3 맞네요. 2루트 5분의 21 나오고 유리 안 할게요 아직.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요거를 구한 다음에 내가 나머지를 이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수의 발을 이용하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수의 발을 내리면 나는 요 수의 발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선분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선분 길이 알 수 있죠? 다음에 여기 요거 수의 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2루트 5분의 21이죠. 여기는 얼마야? 이만큼이 4죠? 그럼 요거 피타 쓰면 여기 선분길이 높이 나오겠죠? 이거 얼마 나오느냐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20분의 21의 제곱 마이너스 너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20 곱하기 16 이게 루트.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선분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게 A예요. 됐어요? 난 이 A라는 걸 왜 구했냐면 여기가 4고 이만큼을 사실 구할 수 있거든. 여기 이만큼. 이만큼은 얼마죠?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고 2로 나눈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3이에요. 그럼 이만큼 1이 나오죠. 여기가 사이가 1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 1 나왔으니까 여기를 구하려면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려서 너가 1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PQ의 제곱이라는 거는 너는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루트 5의
제곱 갖다가 넣으시고 끝. 풀이 과정 자체도 길고 계산도 복잡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됐죠? 마지막에 이 부분 구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죠. 근데 피타 항상 수에발 내려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접원의 성질 중에서 접선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선분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외접원 같은 경우에 수에발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선분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접원, 외접원 자체의 특징을 잘 꿰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15번도 풀어봅세요. 15번 풀어보세요. 15번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오쉣 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조금 어려운 도형 문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수능이. 그럼 다 틀리겠지 근데? 보통 나왔어. 확통. 29분에 술 나왔어. 술 나올 수 있죠. 근데 수열은 29번이나 30번이나 21번이나 난이도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객관식인 게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누가? 육사. 기회가 부회장인데. 원준이? 전교생이 정원준이라고 그래. 혼자가 원준이라고 그래. 준이도 원준이라고 그래. 가영이는 지금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오늘 수술 그 붕대인가 아무튼 거기를 뗐는데 존나 아프다. 존나 아프다고 막. 그래서 내가 심심하겠다 그랬더니 존나 아파서 심심할 틈이 없대. 계속 체크하러 오고 막. 병원에 혹시 병원에 한 3일 이상 입원해 본 사람 있나요? 그 입원해 있으면 특히나 병원은 아침 새벽부터 막 존나 분주해. 막 아니 자고 있는데 막 무슨 체온을 재겠다고 하고 막 새벽에도 막 오고 막 5시 6시부터 막 아침에 체온 한번 재고 그 다음에 또 한 6시 좀 넘으면 아침 밥 먹으라고 깨워가지고 아침 밥 먹고 또 조금 자려고 하면 또 다시 또 체온 재러 오고 막 이게 되게 하루가 막 계속 귀찮게 굴어요 정말. 그 체온 씨발 방금 쟀는데 뭘 자꾸 재 뭐. 아침에 재놓고 왜 또 재? 그 사이에 뭐 큰 이상이 없었으면 뭐 괜찮겠지 뭐. 체육했으면 체온이 좀 모르겠지 뭐. 사진 찍은다고 애들 40도 나오고. 사진 찍은다고 햇빛 아래 있으니까 배고져가지고 은주는 40도 나오고 햇빛 아래서 찍었어. 근데 그래서 지금 약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봐. 그래서 연락처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제 오랜만에 인스타 들어갔는데 37주 전에 최강 쌤이 보장하고 있는데 37주? 유영수 쌤 생일에 그 롤링 자 봅시다. 풀었나요? 푼 사람 손? 안 하고 있어? 풀어봐. 좀 더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도형은 많이 고민을 해보고 덤벼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하다 보면 나오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수투랑 달리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많고 가계 이등분선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어진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선분 길이 두 개랑 각 하나를 줬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죠? 걔는 일단 구해놓고 봐야겠죠. 그럼 걔를 구하고 나서는 뭘 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도형은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단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열도 재밌죠. 도형, 수열, 경우의 수.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수투는 재미는 좀 없죠. 그래? 뭔가 고민하는 재미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고민하는 건 재밌어요. 이게 어떠한 상황을 뜻하는가,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건 재미가 있는데 약간 작년에 소원을 너무 반감이 생겼어. 수투가 조금 더 노력에 정직하게 나와요. 수투가. 각도를 다 줬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 쓴다고? 봅시다. 다소 어렵죠? 볼게요. 일단 주어진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 각의 이등분선을 쓰기 이전에 여기 선분 길이가 1이고 3이고 이만큼의 각도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선분 길이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이만큼 얼마 나와요? 이 선분 길이 얼마 나오죠? 루트 13 나온대요. 아니에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분의 2파이잖아. 120도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루트 13이 나옵니다. 루트 13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봐봐. 야, 1이랑 3이랑 루트 13까지 구했어. 나는 x라는 선분을 구하려면 어쨌거나 x를 포함한 도형을 좀 관찰을 할 예정인데 어디에 각도를 내가 알 수 있냐면 여기에 각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지름이라서 이만큼이 직각이니까 이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파이가 돼요. 됐죠? 그럼 이 6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알고 있고 x라는 녀석을 구하고 싶고 근데 x 6분의 파이를 끼고 있는 선분의 길이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 난 사실은 어디만 알면 될까? 너랑 여기? 여기 직각이라서 지름 직각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게 2등분선이 거기 2등분선. 거기에요. 문제를 잘 읽으세요. 그래서 요만큼을 구할 수 있으면 끝이죠. 얘를 알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인데 얘를 못 구할까? 구할 수 있죠. 왜? 루트 13이 뭐야? 이만큼이 뭐예요? 너의 지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너에 대해서 이미 각도를 하나 알고 너랑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 너의 지름인 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루트 13이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 선분 길이를 a라고 잡을게요. 사인 6분의 파이분의 a랑 같아야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동일한 원에 대한 외접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외접원에 대한 두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 쓴 거랑 요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 쓴 거랑 같다며. 그 동일성을 이용을 하겠다고. 그럼 이렇게 식을 써보시면 a 값이 나와요. 얘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인가? 2분의 1이죠? a는 루트 3분의 루트 13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럼 이제 a를 구했거든? 그럼 a를 구했고 나는 문제에서는 x를 물어보고 있고 근데 여기 선분 길이 알고 각도까지 아니까 못 쓰는 게 맞아? 마지막에 뭐 쓰면 돼요? j 코사인 쓰면 되죠? x제곱은 a제곱
아니지. x제곱은으로 쓰면 안 되죠. 너를 가지고 a제곱을 쓸게요. a제곱은. 너는 x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x 코사인 너니까 2분의 루트 3 맞아요? 끝났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값 2개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A2의 선분 길이가 AD보다는 좀 작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x의 선분 길이 2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2차 방정식 나온다고 했잖아. 2개 중에서 각각 넣어보고 A2가 AD보다 더 작도록 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AD의 선분 길이는 그냥 나옵니다. AD의 선분 길이는 이만큼의 선분 길이가 지름이라서 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2루트 13이거든. 이만큼 선분 길이 나오고 그러면 얘도 나오겠죠. 그죠? 얘도 나오고 계산하시면 끝난다. 괜찮죠? 약간 어렵죠? 저 보조선을 그어서 저쪽에서 해결한다는 게 약간 어려워요. 잘 보세요. 도형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16번 수선의 발의 선분 길이 b는 뭘로써 다시 해석할 수 있다? 뭘 이용할 수 있다? 수의 발이 나오면 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뭘 많이 사용한다? 연홍아 정신 차려. 넓이를 이용한다. 그래서 넓이의 동일성을 이용합니다. 수선의 발의 길이 b가 주어진 경우에는 거의 넓이 b를 써요. 넓이의 동일성을 이용해요. 수선의 발이 길이가 3대 2대 2라는 거는 너의 수의 발을 내린 그 선분 길이 b가 거꾸로 3분의 1대 2분의 1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왜? 둘이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너랑 곱한 것도 너랑 곱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수선의 발의 길이 b는 결론 너의 선분 b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AD, BCF죠? 그럼 AD, BCF 입장에서 마주보는 대변을 각각 스몰 ABC라고 한다면 A 대 B 대 C가 3분의 1대 2분의 1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곱하시면 그냥 2대 3대 3이죠? 그럼 2대 3대 3이니까 마지막으로 J 코사인 쓰면 코사인 값 나오겠죠? 이런 거는 다소 쉬운 문제. 자, 17번 풀어봅니다. 17번도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은 도형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이 어려워봤자 도형이 어려울 거야. 앞에서는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응? 왜? 심심할 때 이런 모양의 낙서를 하고 아, 이런 모양의 낙서를 심심할 때 한다고? 그것도 제정신은 아닌데? 뭐죠? 수험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뭘까? 요 17번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금성 수원 교과서에도 있고 작년 휘문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서술형으로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오답률이 제법 높았어요. 이게 삼각형의 넓이 비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 문제 아마 기억날 거야. 여기가 2대1 여기가 1대3 다음에 여기가 1대1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의 내분점을 연결을 했고 그때 나보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S일 때 너는 S의 몇 배가 되겠는가? 약간 이런 문제. 코리안 시리즈 아니고 전체 삼각형이 S 너를 S'이라고 하자. S'은 A 곱하기 S 이렇게 어떻게 되겠는가? 약간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거랑 발상이 좀 거꾸로 해요. 얘는 밖으로 외분점을 잡았죠. 얘는 내분점을 잡았죠. 내분점을 잡았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외분점을 잡았을 때는 넓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연웅아. 일로 와. 여기로 와. 이 새끼 앞으로 벽에 못 앉게 해야겠어. 약간 토요일날 만져주세요.
이렇게 너 토요일 날 너 벽에 앉지 마 앞으로. 거의 토요일 수업은 거의 걸르는 것 같아요. 거의. 이거 돌아버리겠어 아주. 허허허는 연병.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연웅이 빨리 이거 대답해. 빨리 이거 어떻게 풀어? 김부현 이거 어떻게 풀어? 포인트는 얘를 S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어디를 S에 대해서 표현해요? 아, 걔는 풀었어? 바깥쪽을 S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맞죠? 예를 들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전체 삼각형 S의 넓이는 너 곱하기 사인 세타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선분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4분의 3으로 줄어들었으니 실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전체 S에다가 2분의 1이랑 4분의 3을 곱한 게 된다고. 이렇게 얘도 똑같이 전체 S에다가 전체 선분 길이에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곱한 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S에다가 절반이랑 3분의 2를 곱한 게 돼요. 맞아요? 그럼 각각의 바깥 부분이 S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고. 그럼 그거를 1에서 빼주면 S 프라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였거든. 이것도 니네가 이제 별로 그렇게 정답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 바깥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야. 외분점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외분점에 대해서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돼요. 무슨 논리가 적용이 되냐면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각도의 동일성이 있었어.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동일한 각도가 존재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ABC가 있었거든. 각각을 연장선을 만들었어. 그래서 봐봐. 이렇게 있었는데 이만큼 연장하고 이만큼 연장하고 이만큼 연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나는 어떠한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요 삼각형의 넓이와 S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두 삼각형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어. 잘 보면 요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는 각각 원래 있던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 입장에서 얘는 곱하기 2가 됐고 얘는 똑같죠. 얘랑 선분 길이 같으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2배가 됐어요. 근데 각도는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뭐냐면 파이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서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사인 값을 가지고 그러면 2배, 1배 됐으니까 이만큼이 ES가 되는구나를 찾는 거예요. 얘도 ES가 되고 얘도 역시 ES가 됩니다. 됐어요?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넓이 공식의 동일성을 쓰는 건 맞아요. 그때 A 값을 찾으라고 문제에서. 보통 여기서 이제 S 프라임 말고 바깥 부분은 다 표현했잖아. 이거를 S에서 빼면 돼요. 그럼 이 숫자를 찾으라고 문제에서. 예를 들면 여기 뭐 1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답이.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번. 벌써 40분이네. 저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 그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합시다. 뭐 다음 시간에 풀어오고 질문하세요.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